캐대온도 미국에서 만들어졌잖아요. 근데 미국에서 만들어졌지만은 사람들이 접하지 못했던 뭐 케이팝적인 요소들, 한국 문화적인 요소들, 뭐 또는 이제 한국 어떤 언어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 재미있네? 가서 나도 한번 가서 보고 배우고 느껴보고 싶다. 미국 어떤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신선하면서도 좀 재밌게 다가오지 않았나. 안녕하세요. 지식회담소 구독자 여러분들, 미국학을 전공했고 컨텐츠로 풀어낸 알기 쉬운 미국 문화 책을 쓴 김상조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그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이제 공감하는 어떤 주제들이 있잖아요.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어떤 계급적인 갈등,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불균형, 불평등, 그런 문제를 모든 사람들,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좀 재미있게 구현을 시킨 면에서 좀 어필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.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아주 극도로 잘 사는 사람들과 대비되는 저 빈곤층, 반지하에 살고 있는 그런 빈곤층 사람들을 대비를 시켰고,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오징어 게임에서는 사회적이든지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의 어떤 생존에 관한 어떤 처절한 그런 문제를 좀 다루고 있잖아요.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, 다른 측면에서도 본다면은 기생충, 오징어 게임, 그리고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K-pop 데몬 헌터스 같은 뭐 캐데온이라고 하잖아요. 그런 애니메이션 그 영화들 속에서 기존에 특히 이제 미국인들이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접했던 그런 어떤 서사나 어떤 구조하고 좀 다른 어떤 터치를 좀 하지 않았나. 다른 말씀으로 들자면 아주 다양한 장르를 한 영화 안에서 좀 녹여냈다는 측면에서 좀 어필을 많이 하고 상당한 좀 신선함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. 예를 들면은 한 영화 안에서 뭐 코미디가 들어가 있고, 뭐 드라마가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스릴러가 들어가 있고, 어떤 공포 같은 것이 예측 불가능하게 막 전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고 있다고요. 그러면 그런데 익숙해져 있지 않던 서구권, 미국 어떤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신선하면서도 좀 재밌게 다가오지 않았나 하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미국 영화의 어떤 서사 구조를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리면, 예를 들면 이제 세 가지 서사 구조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,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그 선과 악의 대결이 있잖아요.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선과 악으로 대표되는 유명한 영화가 뭐가 있을까요? 반지의 제왕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래서 뭐 프로도, 간달프 대항해서 오크 군단 같은 선과 악의 대결, 또는 개인의 자아 실현에 관한 좋은 느낌을 주는 영화들 있잖아요. 그 대표적인 영화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 있잖아요. 아주 고아로 자란 아주 천재 소년이 어떤 심리 치료나 어떤 사랑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내면의 사랑이 어떤지, 내면의 중요성이 어떤 건지를 찾아나가서 성공을 해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,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명확한 3막 구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영화가 설정을 해요. 그럼 그 설정 다음에 그 설정을 해결하기 위한 갈등,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결말이 어떻게 나가지는지,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대표적으로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누구를 이제 구해내야 돼. 근데 이제 그 구하기 위해서 뭐 전투에 참여해서 누구는 죽게 되고,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 다리 위의 전투 씬에서 결국 구하려고 했던 라이언 일병을 이제 구하게 되는 그런 어떤 단순한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, 한국 영화의 서사 구조는 이 정도의 어떤 다양한 복합성을 띠면서 신선하고 재밌는 느낌을 주지 않나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특히나 이제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팬데믹 때 나왔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밖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,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있고 싶지 않은, 갖추고 싶지 않은 이 한정된 이런 공간에서 내가 격리된 채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어떤 좀 심리적인 어떤 폭발적인 상태들, 그런 거를 좀 대신해서 좀 풀어주는 느낌을 주지 않았나 하는 느낌도 좀 들어요. 그리고 그 당시 팬데믹 상황에서는 지금도 이제 미국 영화 산업도 지금, 극장 산업이 지금 거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잖아요. 특히나 이제 OTT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, 그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미국 사람들은 차를 몰고 이제 극장을 직접 가서 그 극장 안에서 영화를 본다는 건 있잖아요. 누군가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는데, 그 영화를 본다는 것은 집안에 그냥 가만히 누워서 TV를 통해서 어떤 영화를 접한다는 게 아니고, 내가 차를 몰고 극장에 직접 가서 큰 스크린이 있는 그 영화 극장 그 스크린에서 나오는 영화를 바라보는 하나의 어떤 관객으로서의 어떤 그 체험을 함께 포함하는 게 영화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그런 경험들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. 그거에 대한 어떤 하나의 대안으로서 오징어 게임 같은 것들이 좀 주지 않았나. 특히나 특히나 할리우드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어떤 오징어 게임에서 보이는 어떤 사회적인 갈등 구조들을 적나라하면서도 재밌게 구현한 영화들이 많이 안 보여요. 그런데 이제 미국 사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적인 사회잖아요.
그 안에서의 어떤 계급적인 갈등, 그리고 사회적인 불균형들, 그리고 우리도 지금 겪고 있지만 젠더 갈등, 또 우리는 좀 덜 겪고 있지만은 미국에서는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겪고 있는 그 인종 문제까지,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그 갈등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, 그런 측면 중에서 미국 사람들이 좀 뭔가 고민하고 싶었던 그런 문제들을 이 오징어 게임이 어떤 주제적으로 조금 좀 건드려주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어린이 게임, 뭐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도 제가 어렸을 때 하던 그런 게임이었잖아. 그런 게임을 통해서 그 게임 못하는 어떤 실패자들은 사회에 낙오했듯이 그 게임 안에서도 실패를 했으니까 낙오해서 총으로 쏴 죽이는 어떤 그런, 뭔가 사람들이 감히 상상해 볼 수 없었던 그런 지점까지 한번 건드려보는 그런 스릴한 지점까지 어필을 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그 영화를 즐기지 않았나. 그래서 제가 왜 한국의 그 영화들은 이 안에 어떤 다양한 장르들을 다루고 있나를 약간 말씀드렸잖아요. 캐대언도 마찬가지잖아요. 그 캐대언 안에 들어가 있는 코미디, 드라마, 스릴러, 어떤 공포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함께 섞여서 이 안에 이렇게 좀 들어가 있어요. 그러면 캐대언 안에 들어가 있는 드라마적인 측면은 뭐가 있을까요? 어떤 케이팝이라는 화려한 어떤 그 무대에 서 있는 어떤 헌트릭스, 그다음에 사자 보이스 같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, 근데 이 유명한 케이팝 스타들이 또 누구와 대항해서 싸우고 있냐면 악마를 퇴치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존재들로 좀 드라마틱한 상황을 좀 연출을 해내는 측면들이 있고,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스릴한 상황도 만들어내잖아요. 지하철을 멀쩡하게 타고 가고 있는데 괴물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지하철 위에서 이제 괴물을 무찌르러 우리의 루미나 그 케이팝 소녀 영웅들이 그 무찌르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스릴한 장면들도 있고, 그 다음에 어떤 공포도 느낄 수 있잖아요. 동시에 애니메이션 영화인데, 보통 미국의 애니메이션 영화 이러면은 특히나 이제 미국의 애니메이션 영화들을 대표하는 디즈니 영화들 있죠.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들을 보면은 주로 좀 그 패밀리 오리엔티드라고 해야 되나, 가족 중심의 어떤 사랑, 가족이 중요해, 어떤 그런 좀 주제를 좀 다루는 영화 로서 그런 좀 진부함을 느끼는 층들이 상당히 많았어요. 왜 디즈니 영화는 이런 주제들에 한정돼 있나. 그리고 기껏 해야 그거를 좀 탈피하는 좀 만화라고 친다면은 TV에서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뭐 심슨 같은 영화 있죠. 그거를 벗어나는 영화, 그 만화들이,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. 자, 그런 면에서 같은 애니메이션이라도 뭔가 미국에서 만들어진, 캐대언도 미국에서 만들어졌잖아요. 근데 미국에서 만들어졌지만은 사람들이 접하지 못했던 뭐 케이팝적인 요소들, 한국 문화적인 요소들, 뭐 또는 이제 한국 어떤 언어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 재미있네? 가서 나도 한번 가서 보고 배우고 느껴보고 싶다라는 그런 감정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장르적인 다양성 때문에 많은, 특히 미국 청소년층들한테 이 캐대언이라는 영화가 어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. 제가 그 캐대언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또 재밌었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자면, 지하철 장면이 보이거든요. 지하철 보면은 특히나 그 영화에서 이제 지하철, 한국 지하철이라고 그 장면을 보여주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, 아주 조용하게 지하철 안인데 임산부석 있죠. 빨간 핑크색 좌석 색깔 나와 있고, 임산부나 고령자들, 장애인들을 좀 배려하기 위한 어떤 사회적인 공간으로서 한국의 지하철이 좀 그렇게 그 영화를 통해서 비춰지거든요. 지금 8월 16일 기준으로 빌보드 지금 1위 차지한 그 노래가 지금 골든이잖아요. 지금도 이제 골든이 이제 1위를 수성을 하고 있던데, 지금 빌보드 1위 말고 지금 혜성처럼 지금 3위를 한 노래가 있습니다. 그 노래 제목이 뭐냐면 The Subway, 지하철이라는 영화예요. 그 로안 차펠이란 그 미국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, The Subway. 그럼 미국의 지하철에 관한 노래거든요. 그럼 지하철 안에서 내가 느꼈던 사랑과 뭐 어떤 그런 것들인데, 그 뮤직비디오, 그 서브웨이 지하철 영화 그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뉴욕의 지하철을 보면 캐대언에서 보여지는 한국 지하철하고 극명하게 대조가 돼요. 그것도 재밌는 지점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, 왜 미국인들이,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우리가 뉴욕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? 뭐 자유의 여신상이 있고 정말 세계 경제의 중심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, 자, 미국 뉴욕에 있는 지하철을 가보면은 이거 이 뭐야?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더럽기도 하고 깨끗하지 못하고,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안전상으로도 항상 사고가 나는, 그리고 저 밤에는 그 노숙자들이 거기서 기거를 많이 해요. 그래서 관리가 좀 잘 안 될 정도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와 동떨어진 그런 모습을 뉴욕 지하철에서 볼 수가 있는데, 그래서 미국인들 생각에는 지하철 이러면 뉴욕에 있는 지하철,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지하철, 시카고에 있는 지하철도 좀 그래요. 저도 타봤는데 뭐 그런 지하철만 보다가 캐대언에서 나오는 뭐야 이거, 한국이란 나라가 예전에는 그렇게 뭐 케이팝 정도를 접했지, 한국 이러면은 예전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을 안 했잖아요. 근데 케이팝이란 것이
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하나의 코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코드가 돼서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어이 한국의 지하철은 이 정도로 괜찮은 것이구나 라는 요소도 좀 접하고 배울 수 있다는 거겠죠.